네, 안녕하세요. 이번 A1 시리즈에서 다룰 주제는 정기적 회고와 개선 사이클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회계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회계가 중요한데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회계가 중요합니다. 다만 생활 회계와는 조금 다르고요. 회고와 개선의 약어로 제가 만든 신조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엄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이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을 읽어보겠습니다. At regular intervals, the team reflects on how to become more effective, then tunes and adjusts its behavior accordingly.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적절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 여기서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입니다. At regular intervals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더 효과적이 되는 방법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Reflection how to become more effective. 이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Then tunes and adjusts its behavior accordingly. 이걸 해석하면 조정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팀입니다. 이렇게 회고와 개선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팀 빌딩에 매우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눠서 각각을 살짝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에자일 원칙 12개를 살펴보면서 에자일은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속도로 지속성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Agile processe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이죠.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sponsors and viewers and users should be able to maintain a constant pace indefinitely라고 하죠. constant, 좀 지속적인, 정해져 있는 페이스, 속도가 일정하게 indefinitely 끝까지 이렇게 표현한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라는 것 자체도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회의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오해를 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호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레머니성 회의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회의는 절대적으로 낭비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어떤 셀프 오거나이징을 위한 회의 문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바람직한 회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즉 굳이 업무적인 걸 얘기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여서 얼굴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협업을 위한 업무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문화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매일 너무 바쁜 사람은 못 모이더라도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였다 흩어집니다. 모이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수시로 즉흥적으로 애독하게 모일 수는 없으니까 모이는 시각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성찰하라, 반성하라입니다. 에자일에서 데일리 미팅을 한다는 것은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하죠. 예, 너무 이제 길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서들 하죠. 이때 한 일, 할 일, 이슈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한 일을 말하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회고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데이터죠. 그런 했던 일을 이제 데이터 삼아서 분석하고 다음부터는 많은 일을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하던 일을 멈추고 했던 일을 바라보면서 반성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생산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정입니다. 스티어링이죠. 배 선장이 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MBTI 얘기를 좀 곁들이고 싶은데요. 네 가지 알파벳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게 MBTI인데 마지막 네 번째 알파벳이 뭐죠? P 아니면 J죠. P를 즉흥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어감이 안 좋게 표현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최선의 방법을 끝까지 고민하면서 계획을 조정하는 성격이죠. J는 이제 마스터 플랜을 미리 세우고 그것대로 이제 지키는 그런 걸 이제 선호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MBTI 성격 중에 이제 P이신 분들이 이제 조정을 좀 잘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돼서 MBTI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P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 앞서 성찰하여 얻어낸 인사이트를 행동으로 옮겨 개선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Tunes and adjust. 미세적인 그 세부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크게 adjust. 과감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찰을 하는 목적은 과거에 했던 행동을 반성해서 잘못했던 점을 식별하고 비난받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시비를 가리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것입니다. 학습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려면 경직되거나 비난하는 문화가 아닌 솔직하게 어떤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입니다. 팀. 에제일 원칙 12개 중에 팀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마지막 원칙에서는 그 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네, 참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12번째 마지막 원칙에는 더도 붙습니다. 더 팀. 팀을 규정할 때 회고와 개선하는 학습 문화가 팀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 피플웨어라는 그 IT 고전이 있는데요. 책인데요. 팀과 그룹이라는 단어를 비교하면서 팀은 젤리와 같다고 알려집니다. 먹는 젤리요. 그 젤리라는 단어가 단결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하나의 팀으로 결속된 상태. 이게 이제 단결된 상태죠. 이렇듯 그 단순히 함께 일하기 위해 모인 그룹으로 머물지 말고 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팀에 소속돼서 일해본 경험은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됨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에자일 회고라는 책도 있는데요. 회고는 과거를 평가하는 회의가 아니라 팀이 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함께 배우고 작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고와 개선을 통해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일신우일신하는 스스로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매일 뭐 하루의 일을 성찰하면서 뭔가 저널링을 해봄으로써 이 원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